안녕하세요.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진짜 할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또 방송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 중국 주식이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지금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금도 또 급등을 했죠. 아, 금도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되는데 못 찍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오늘 영상 할 때 그냥 차이나 전기차 할 때 다 해드릴게 한번 봐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나왔죠. 이거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포르쉐 있잖아요. 포르쉐가 중국에서 이제는 판매량이 급감을 해서 철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중국 전기차에 밀린 포르쉐가 직원을 이제 2019년, 잠시만요. 자, 2019년 29년까지, 죄송합니다. 29년까지 직원을 이제 15%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말이 많겠지만 역시나 중국 전기차에게 이 판매량에서 밀린 거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내연기관이랑 다르다. 이제는 기능이 더 중요해진다. 기존의 레거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 기능, 자율주행이나 뭐 여러 가지 스마트 기능이 더 중요해지는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 차들은 이런 기능에서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산과 R&D를 중국에게 맡겨서 자기는 이름만 유지하고 포르쉐나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이름만 유지하면서 아마 전기차를 생산해 낼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포르쉐 지금 폭스바겐 그룹의 핵심 브랜드에서 35,000명을 감축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포르쉐 직원은 1,900명 감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말했다시피 이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총 10개의 브랜드 중에서 최대 지금 제조업체 폭스바겐 그룹 뭐 이렇게 나와서 비아디나 아니면은 하웨이나 그다음에 리오토 이런 전기차, 니오 그다음에 샤오펑 이런 전기차들에게 계속 밀리니까, 판매량이 밀리니까 지금 이렇게 헐수를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포르쉐가 발표한 2024년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중국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은 56,887 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를 했으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르쉐는 27년까지 중국 내 판매망을 점진적으로 100개 정도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포르쉐는 중국 내에서 144개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월드와이드 전체 판매량도 지금 3%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오히려 11% 늘어났네요. 그다음에 24년에 북미에서는 그냥 1% 정도 늘어났고, 그런데 중요한 게 어디냐? 다른 지역에서는 다 늘어났어요. 유럽이나 뭐 다른 이머징 국가나 이런 데서는 포르쉐의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유독 중국에서 지금 보면은요. 28%가 줄어들었습니다. 79,283 대에서 56,887 대로 28%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로 들어서면서 포르쉐 전기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제대로 안 되고 기능도 별로인, 그리고 비싸기만 한 3 억짜리 포르쉐 전기차를 살 바에는 그냥 1 억짜리 아이토, 하웨이의 아이토 전기차를 사든가, 아니면 리오토나 뭐 샤오펑이나 비아디나 또 뭐가 있죠? 뭐 니오 이런 전기차들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포르쉐 판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4년에 지금 포르쉐 말고도 그냥 내연기관 다 합쳐서요. 지금 판매량을 보면은요. 전년 대비 14.2% 감소를 했는데요. 상위 20개 브랜드 중에서 전년 대비 성장을 보인 이런 브랜드든 지리랑 체리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보실 거는 뭐냐면요. 지금 폭스바겐도 7.9% 떨어졌고요. 토요타도 9.1, 혼다 26.5, 그다음에 창한자동차 25% 마이너스, 닛산도 9.2, 그다음에 아우디, 그다음에 여기 벤츠, 그다음에 BMW 뭐 이런데 지금 부유익 이런 외국 브랜드들, 현대도 그렇고, 현대도 있고요. 포드도 그렇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제타도 그렇고, 이런 외국 브랜드들이 계속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율이 하락을 하니까 점점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닛산이랑 혼다는 뭐 기사가 나왔잖아요. 닛산이랑 혼다는 아예 합병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의 말한 대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뭐 "전기차 캐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 제외 시에 테슬라가 판매량이 1 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중국을 제외한 자동차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역성장이었지만 중국을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렇게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6.1%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포함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여기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보니까요. 테슬라는 6% 줄어들었어요. -6%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아디 있잖아요. 비아디는요. 24년 점유율이 2% 에서 4.2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125%나 성장을 했습니다. 지리도 그렇고요. 지리도 22%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전기차에서 좀 눈에 띄게 비아디나 지리나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 벌크업한다. CATL이랑 이런 데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계속 우리 2 차 전지 기업들은 점유율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점유율이 계속 이 인포그래픽만 봐도 줄어들고 있죠. 비중국에서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도 뭐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적만 봐도 뭐 마이너스를 치고 있죠. 이거는 2 차 전지 해 드릴 때 다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실적만 봐도 계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2 차 전지가 진짜 심각하다. 그런데 뭐 국내 2 차 전지가 지금도 잘 간다고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들 이제 없으시죠? 지금 보시면은요. 이것부터 먼저 봐야겠습니다. 자, 24년 중국 전력 배터리 공급업체 설치 용량을 보면은요. 비아디랑 CATL이랑 비아디가 1 등입니다. 1-2 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SNE 리서치가 실시한 통계 분석에서 24년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전기차용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이거 점유율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고 총 27.2% 성장을 했습니다. CATL이 1 등이고, 그다음에 비아디가 2 등, LG 엔솔이 3 위로 각각 31%, 37.5%, 1.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고요. LG 엔솔이 1.3% 밖에 성장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랑 선하다 전자는 24년 각각 73.8%, 74.1%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랑 삼성 SDI는 전년 대비 8%, 10.6% 감소세를 보였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이것만 봐도 또 나와 있죠. 지금 비아디랑 CATL이 거의 압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나와 있고, 여기 쭉 한번 비교 분석하세요. 지금 CATL이 31.7% 성장을 했고 비아디가 37.5%, LG가 1.3 밖에 성장을 못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비교를 해 보면요. 지금 중국의 CALB는 16%, SK온은 12.4% 성장을 했는 SK온이 그나마 선방을 했군요. 근데 삼성 SDI가 -10.6%, 오션 하이테크나 EV에너지나 하나다전자 이렇게 증가한 게 보이시죠? 중국이 거의 다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역성장을 하거나 별로 성장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좀 국뽕에 빠지신 분들 없죠? 우리나라 2 차 전지 K 배터리가 전 세계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지배할 것이다, 이런 국뽕에 빠진 얘기하시는 분들 없죠? 국뽕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만 이렇게 봐도 객관적인 여러분들 분석을 하셔야죠. 당연히 저 또한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나 자동차 배터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희망이고 그거는 우리의 그냥 바람이고,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현실은 지금 이렇게 중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1 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내년도 그럴 것이고요. 내후년도 아마도 중국이 계속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상호 관세를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월 대미 흑자국 조짐부터, 그래서 삼성전자랑 뭐 이런 데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 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상호 관세 때문에 이제 강달러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미국 주식이
다시 또 날아가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이 다시 날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 봐야겠죠. 미국 주식이랑 지금 나스닥 정의 S&P 500이랑 이렇게 날아올라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보고 있고요. 항생이 또 2.18% 올랐습니다. 항생도 이렇게 올랐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가 또 오늘 1%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KRX 금 현물, 금도 지금 여전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금이 왜 잘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지금 미국 부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미국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화폐 가치는 줄어들 것이니까 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자 세계 최대 금 소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동닷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 종류의 골드바가 품절 상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어 골드바를 사기 힘든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이 막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그 돌반지 하나 한 돈에 6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뛴다. 금괴를 사들일 미국 월가에서도 이제는 금괴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이제 대서양을 이동을 해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 소개해 줄 때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브릭스 그러니까 금이 오르는 이유는요. 브릭스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브릭스가 공동 통화는 아직 추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달러 의존도는 낮춰야겠다. 그러니까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여기에 인도네시아까지 들어갔죠. 이 엄청난 인구와 엄청난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8달러화를 선언한다고 하면은요. 그야말로 이 금의 가치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이 자국산 반도체 디램 밀어주기로 하니까 디램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신 메모리가 디램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이제 치킨 게임을 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힘들어지겠죠.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중국이 자기끼리도 엄청난 경쟁을 하네요. "중국 자율주행 경쟁에 회장끼리 설전을 하고 있다. 저기는 예전 기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참 재밌어요. 중국은 이게 지금 아이토 이 M9 실내 모습인데요. 실내 인테리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샤오펑도 그렇고 지금 비아디도 그렇고 하웨이도 그렇고 자율주행을 서로 내놓는다고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계속 이 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최근에 2월 10일 날 비아디의 왕찬포 회장이 "전국민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하면서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을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뭐라고 해야죠? SNS에 위청동이라고 하웨이 소비자 부문 CEO 있어요. 하웨이 자동차 부분 CEO 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장이죠. 위청동 사장이 소셜 미디어에 "아쉬운 대로 사용하는 것이 비아디 것이다. 그런데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하웨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르다. 비아디랑 하웨이랑은 완전히 이 실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웨이가 훨씬 기술력이 더 좋고 훨씬 이 안전성도 더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비아디가 확실히 요즘 엄청난 돈을 들이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따라갈지는 정확하게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웨이의 이 자율주행 기술 몇 개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하웨이의 자율주행 기술이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운전이 미숙하신 여성분들이나 이런 여성분들이 하웨이 차 이거 R7 이거든요. 이거 타면은 엄청 편하다고 이렇게 SNS에 막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거를 "엄청 편하게 운전하고 간다." 지금 이렇게 틀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기만 하면 돼요. 잘 가는지 이렇게 테스트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진짜 실생활에서 이용을 하고 올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여기 또 R7 영상 또 있는데요.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실생활에서 주행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주행하는 영상이 올라오면 와 이거 진짜 유턴하는 것도 대박이죠. 이 유턴하는 게
사람처럼 유턴을 합니다. 대박이죠? 지금 보세요. 유턴할 때 이 핸들 움직임 보세요. 핸들 움직임. 자 유턴합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유턴을 하죠. 왼쪽으로 크게 또 돌리죠. 이런 거 봤을 때 '야 이거 사람같이 유턴을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 대박이죠. 이런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성분이 그걸 부릅니다. 앱으로 하웨이 R7 차량을 부르거든요. 이렇게 "나와라. 여기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나오세요." 이렇게 누르면은요. 여기에 지금 자동차가 반응을 해서 전기차가 반응해서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나온다. 나와서 차에 탈 수 있게 알맞게 주차를 아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거를 타면 됩니다.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쾌적함과 이런 정도의 편리함이 지금 갖고 있는 게 하웨이 차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오늘 중국 주식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장 열리기 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네. 이 미래에셋이 요즘 문제가 많은데 미래에셋이 그리고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중국 관련 ETF는 미래에셋이 진짜 잘 내놓거든요.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배당 이슈 때문에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배당을 안 주는데 이게 참 차이나 전기차 종목이 원래 TR 종목이긴 한데요. 그 이 기초 지수가 근데 비아디랑 CATL이랑 배당을 준단 말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배당이 안 준다고 나와 있어서 이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차이거가 지금 요즘 문제가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이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은 다 차이나 종목들은 타이거가 진짜 많이 내놔서 좋긴 좋은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매수하려고요. 그냥 차이나 전기차나 차이나 관련 종목들은 타이거 이쪽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차이나 항생테크 이거는 에이스도 있고 코덱스도 아마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이런 걸로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도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이거 한 번씩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저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항생테크, 반도체, 그다음에 금현물,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비아디가 또 오늘 또 4.32% 올라서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비아디가 오늘 4.38%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비아디 성장세가 지금 테슬라를 뛰어넘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아디 이렇게 오를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누구는 뭐 워렌 버핏이 팔아서 안 된다. 부채가 많아서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판매량대로 이 실적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런 이상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구성 비율이 비아디가 19%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아디가 19%나 들어가 있고 CATL이 16%, 이오토가 7%, 그다음에 현전 이노망스가 5.9%, 그다음에 하이오이 글래스인가 여기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쭉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쭉 비교를 해 보시면은요. CATL이랑 뭐 비아디가 거의 30% 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거의 얘네들이 절반 이상을 해 먹는다. 그래서 아마 CATL과 비아디가 어떻게 열심히 올라야 되는지 그게 관건이다. 지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비중이 조정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강복 리튬이나 텐치 리튬 이쪽은 비중이 진짜 한 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나 CATL이 이제 성장이 더 이렇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24년 전체 아까 이거 보셨죠? 계속 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CATL이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매수하기 어려웠는데 매수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개인이 매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홍콩에 이제 상장 신청을 해서요. 최소 50억 달러 이상의 모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요. CATL이 이제는 홍콩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요. 아마 개인들도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이제 서학개미들 말고 중학개미들이 이제 CATL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금액으로 아마 독일인인가 아니 유럽에 공장을 하나 더 인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하나 더 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전기차 이쪽에서요. 지금 쭉 보시면 점유율 1월 1 일부터 2월 2 일까지 이렇게
첫 5주 이 브랜드 순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2 등이고 비아디가 1 등입니다. 비아디가 30.2% 점유율로 1 등이고요. 테슬라가 5.5, 그다음에 샤오펑이 5.2, 샤오펑이 5.2, 그다음에 리 리오토가 5%,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링파오, 링크, 샤오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샤오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정말 이 전기차, 이 중국의 전기차 이런 경쟁은 엄청 치열하다. 지금 뭐 신규 업체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경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시성 수저 공장에 2 단계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뭐 연간 60만 대로 생산량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6천 위안에서 1,000 위안으로 해서 3만 명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양 공장보다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1급 도시에서는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저우는 최근 5 단계 이상의 대규모 건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명의 근로자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위안화 이후 활용도는 CNI 이후 활용도는 죄송합니다. 90%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부품이 545,000 대가 이제는 생산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도 오늘도 지난도 올해 이게 뭐죠?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진안이라는 또 여기 지역이 있나 봅니다. 진안의 지역에서도 대규모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2 단계 6월에 생산에 들어가면 연간 생산 용량이 40만 대를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진안 에서 36만 대가 생산되었는데요. 올해는 50만 대가 이제는 생산이 될 것 같다. 비아디의 주요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를 계속 확장 중이다. 비아디는 대체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얘네들은 짓는 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먹을 듯이 엄청나게 지금 공장을 지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도 참 궁금하고, 그다음에 하웨이, 오포, 아너, 메이주, 비보가 이제 딥시크 아론과 통합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SV 형제가 DS를 인정하면서 DS는, 그러니까 딥시크는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두바오나 키미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딥시크는 이 오픈 소스라서 여러 지금 회사들이랑 다 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AI, 오픈 AI는 이름은 오픈 AI인데 완전 폐쇄적이라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발전 방향이 과연 누가 선두를 차지할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로보틱스 지금 이 6 시리즈가 또 플랫포마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런 라이다 센서를 이제 6 버전이 나왔다. 6 단계 버전이 또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샤오미는 이게 중국 전기차 거의 디폴트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니오나 샤오미나 샤오펑이나 비아디나 다들 이제 자기만의 데이터 센터에 이런 자동차 주행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다 모아 놓습니다. 충전을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몇 킬로를 탔고요. 누가 어떤 걸 했고, 사고는 몇 건 났고, 오류가 몇 건 났고, 이거를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으면서 뭘 하겠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보장에 대해서 이런 대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겠죠.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매번 보여드렸지만 중국의 이 소비량, 전력 공급량이 엄청나게 요구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이 산업 발전을 얘기해 준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는 과장된 광고가 지금 보도를 했다. 그래서 알트만과 엔비디아가 엄청난 진전을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AI 혁명이 엄청나게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진정한 AI 혁명은 다른 곳에서 전개가 되었다. 바로 딥시크죠. 딥시크랑 하웨이가 지금 AI를 엄청나게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AI 발전은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넣고 엄청난 데이터 센터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하웨이랑 딥시크가 깨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AI가 이렇게 공세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은 이런 핵심을 뒤집었다. 이런 핵심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픈 AI가
모델을 유료화하는 동안 중국은 최첨단 AI를 오픈 소스화하여서 실리콘밸리의 독점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딥시크를 금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는 지니, 그러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죠. 지니는 이제 램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사우디 아람코 디지털 데이터 센터를 딥시크에서 이렇게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투자를 유치하고 데이터가 중국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해외 우려를 해소하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비아디 자율주행이 무섭다, 하웨이의 자율주행이 무섭다 하면은요,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걔네들로 안 주면 되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면 중국이 이렇게 뺏어 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사우디도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AI나 신사업 동력을 계속 추진하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딥시크가 계속 잘 나가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이 구독자님께서 댓글 달아준 거 제가 가져왔는데 재밌어서 지금 단계에서 현대 기아에 라이다를 공짜로 줘봐라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대 기아에 라이다를 공짜로 줘도 쓸 수 없다. 카카오, 네이버, 삼성은 뭐 하는데 자율주행은 그렇다 치고 무인 자동 주차도 못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수 전기차보다 스마트 전기차를 원한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이런 말을 한다. 아, 쇼핑몰 만들어서 분할 상장해야 된다고요. AI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뭐하러 만듭니까? 쇼핑몰 하나 더 만들어서 분할 상장을 해서 중국 거 갖고 와서 택가리해서 팔면 되는데 굳이 뭐 이 힘든 무인 자동 주차나 스마트 전기차를 뭐하러 삽니까? 그런 거 해봤자 여기서 쇼핑몰에서 돈 벌어서 아파트랑 그다음에 부동산 사면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무식하게 무인 자동차 이거 주차를 만들고 스마트 전기차를 누가 만들어요? 그냥 아파트나 부동산만 사면 돈 버는데 분할 상장만 하면 개미들 훔쳐 먹으면은 돈 버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비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비아디가 홍콩에서 전체 시장에서 1위를 했다 이게 나와 있네요. 848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202대를 팔았고요. 이런 식으로 팔았고요. 네, 창한 자동차는 D8 브랜드가 화웨이랑 포괄적 사업 협력을 맺어서 화웨이의 아이다스 솔루션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버전이 나온다. 그래서 D8 S09 버전, 이거 이쁘게 빠졌어요. 이 SUV 같은데요. 치수도 뭐 나름 잘 나왔고 6인승이라고 나와 있고요. 화웨이의 엔드 투 엔드 ADS 3.0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기랑 환기 난방 기능이 되고요. 전면 시트, 그다음에 이 2열 무중력 시트, 21.4인치의 엔터테인먼트 이런 화면이 나와 있고 D8 슈퍼 레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익스텐디드 ER EV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지금 주행 연장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내부 모습만 봐도 엄청 이쁘게 나왔죠. 내부 모습만 보세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디자인이나 내부 이런 인테리어만 봐도 깔 게 없습니다. 이런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창안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1000kW의 초고속 충전 시설을 현재 현전 핑산 본사에서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1000kW의 이제는 충전이 비아디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 냉각 기능을 이걸로 갖추고 있고요. 1500V의 플랫폼을 지원한다. 그리고 5분 만에 300km의 주행 거리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충전 효율은 주류 솔루션보다 30%나 더 높다. 225kW의 킬로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장착하고 그리드 부하와 전기 비용을 줄인다. 그래서 비아디는 4S 매장에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25년까지 고속도로와 도심으로 확장하여 3,000개의 충전소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체 개발한 기술은 건설 비용을 20에서 30% 절감을 해서 전기차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유소와 같은 급유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는 주유소와 같이 충전을 하는 시대를 비아디가 연다고 합니다. 참 이것도 따로 영상을 제가 찍어야 되는데 이거 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샤오펑에서는 이제는 지능형 운전 보험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율주행 되면 보험은 누가 책임져요? 이거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샤오펑에서는 아예 이제 자율주행 차를 5월 달에 엄청난 차량을 내놓고요. 그다음에 이 보험 기관이랑 연계를 해서요. 이 맞춤 보험 상품도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시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지원 주행 그 NOA라고 하죠. 여기랑 예 자동 주차 및 기타 주요 기능 핵심 기능을 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능형 주행 중 책임 결정 및 안전 보장과 관련된 사용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운전 상품의 권리와 혜택은 사용자의 지능형 운전 주행 거리, 그다음에 사용 시간 등의 데이터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샤오펑은 스마트 운전 기능을 활용 확대를 위해 전담 보험을 출시 예정. 아 대박이죠. 이거 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도 이제는 보험이 되겠구나. 이게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샤오펑은 샤오펑 에어로트는 비행 자동차 제조 기지 건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올해 10월까지 완공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나르는 전기차 있잖아요. 나를 수 있는 플라잉 카를 이제 샤오펑에서 또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중국의 테슬라답게 이런 기술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도 지금 2월 10일 날 전체 차종에서 자율주행이 되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는 비아디까지도 자율주행을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 엄청난 이제 자율주행 이 경쟁과 발전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커와 동펑은 지금 부종속에 딥시크를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커 자동차에서도 AI 대형 모델에서 딥시크 R1을 도입을 했고요. M 히어로에서도 딥시크 R1 모델이 들어가서 스마트 콕핏을 통합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웨이는 지금 하이마 시리즈 아까 럭시드 S7 이게 지금 한정 기간 금융 정책이 도입된다고 하면서 3년 동안 0% 이자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다음에 5 년간은 저리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할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러면은 또 상품의 이런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GAC 그룹도 하웨이랑 협업으로 이제 첫 번째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MPV 차량인데요. 이 스파이샷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스파이샷이 이렇게 잡혔는데 또 이것도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은 지금 뭐 ER EV 주행 연장형이 뭐 전기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순수 전기차를 만들었던 샤오펑도 이제는 ER EV 주행 연장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하이브리드랑 주행 연장형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행 연장형 하이브리드 시대에서 이런 차량이 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행 연장형 ER EV로 가장 잘 만들고 있는 업체가 리오토죠. 거의 뭐 여기는 전체 차량이 주행 연장형으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전기차도 만들고 있는데요. L6가 누적 판매량만 21만 대를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샤오펑의 회장 허 샤오펑은 하웨이의 런정페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 중국을 지금 세우고 있죠. 중국의 이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창업자분들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만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중국의 앞으로 이제 저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이게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가들이나 창업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재벌 3 세, 4 세들이 계속 해먹고 있으니 과연 우리나라에는 혁신이 나올까 참 의문이다. 그다음에 샤오펑은 샤오펑 모나 M03 맥스가 5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웨이가 상하이 자동차랑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신규 브랜드를 출시 예정이다.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전기차를 팔아먹으려고 17만 위안, 2,500만 위안, 25만 위안 이렇게 아래에서 가격이 아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이 전기차를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자동차를 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노력을 하는지 참 의문이다. 참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리의 하이브리드 갤럭시 L6 EMI가 출시를 하는데요. 가격이 12,300 불이라고 합니다. $300라고 합니다. 와 가격대가 이게 거의 2천만 원도 안 되네요.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2천만 원도 안 되는 차량이 또 지리에서 나온다. 가격이 계속 이제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 연비만 봐도 100km당 2.9 리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리터당 이거 하면은 뭐 30km 가까이 나오는 거죠. 30km 이상 나오는 거죠. 대박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게 계속 중국에서 나오는데 좀 부럽습니다. 이런 전기차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차이나 전기차는 여러분들 꾸준히 저는 비아디나 CATL이 꾸준히 성적을 내면서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남은 거는 역시나 여러분들 차이나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지금 국내 브랜드들 다 내려가고 떨어지고 다 적자 나고 있는데 흑자를 내고 계속 잘 가는 기업들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감이 서시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막 금도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많이 못 해서 죄송하고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내일도 이제 좋은 소식 있으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할 내용이 또 많아요. 그래서 찍을 수 있으면 여러 내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